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은 동결되고 물가는 상승하며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길 점점 거지가 되어가는 걸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물가와 엔저 속에 급격히 힘들어진 일본인 경제학도 여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사카대에 재학 중이라는 이 일본인 여대생은 한국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오사카 대학교는 일본에서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이고, 저는 대학 입학 시점부터 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해 본 적도 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에 따른 심각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일본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임금은 제자리라 다들 정말 갑자기 확 거지가 된 느낌처럼 살아가고들 있거든요. 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또 최근 한국으로의 흥미로운 방문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사촌 언니 한 명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인데요. 제가 대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집에 돌아와 이번 방학 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는 옛날 친구분과의 전화 통화 중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의 친구분도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사는 사촌 언니 아오이 언니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 보였죠. 아오이 언니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저와 학교는 달랐지만 언니도 저와 같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저와는 자주 본 건 아니라 그리 친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사이였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전화 통화를 끊으시고는 미남이 이번 방학 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니? 아오이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번에 내 친구도 한국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한국을 가보기로 바로 결정하였죠.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일본의 턱 밑까지 쫓아오는 저력을 보이는 나라였기에 경제학도로서 항상 관심이 가는 국가였거든요. 또 제가 나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으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아직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도 이번 여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어머니께서 사촌 언니에게도 전화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촌 언니는 얼른 오라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머무르게 도와주겠다면서 저의 한국행을 무척 반겨주기도 했고요. 마침 사촌 언니의 한국 남편분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있던 터라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와 그렇게까지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꺼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니 내심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언니와 좀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크게 오래 시간을 끌 것도 없이 방학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비행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중요한 학문적 탐구의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공항 내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점 및 식당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소비 문화와 관광 산업의 발달을 체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 볼 때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편의성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어요. 특히 면세점의 규모와 방문객 수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장소인지도 한눈에 느껴졌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바로 사촌 언니네 집이 위치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때 공항철도를 이용하였는데 공항철도는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지하철 플랫폼은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은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한 것 같았어요.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고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죠. 또한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넓었으며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꽤 눈에 띄어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죠. 그렇게 언니 동네에 편히 도착한 저는 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일본에서 보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보였어요. 일본의 아파트는 대체로 작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훨씬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부호들이 모여 사는 건물들 같기도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니의 집에 도착한 저에게 언니는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미나미,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언니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집 안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멋진 전경이 보였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정말 멋지다 언니. 일본의 아파트와는 정말 다르네.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국의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 좋고 아파트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많아. 미나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 여기를 집처럼 생각해.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며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일단 차 한잔하면서 쉬자면서 차까지 저에게 대접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비행의 피로를 풀 수 있었고 언니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은 좀 어때? 제 질문에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해주었는데 언니는 이미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나라라면서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은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단 음식부터가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엄청난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특히 김치는 거의 모든 한국 식사에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며 김치의 종류도 무척 많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게 김치라고 하면서 언니는 마치 한국인이 다 된 것처럼 한국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김치가 정말 요즘 유명해진 걸 나도 느껴. 일본에서 김치를 소개하는 방송도 하고 사람들도 요즘 부쩍 김치를 많이 찾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던데 공항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일본인인 나에게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언니는 바로 제 말에 공감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대부분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인들과는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말해주었어요. 언니에게 생생하게 듣는 한국 이야기들은 참 흥미롭고 재밌더군요. 그렇게 저희 대화는 무르익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 무겁고 진지한 주제이면서도 평소에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언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전공했던 언니였고 특히 언니도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적이 있을 만큼 명석했기에 저 또한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경제에 관하여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기와 비교해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주로 제조업과 IT 산업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한국인들의 교육열도 국가 성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창의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죠.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교해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며 항상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제 조국 일본의 상황을 한탄하곤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옆 나라이다 보니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략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인 것은 일본 소비자 물가에는 정말 재앙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식품 가격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또 가장 가파릅니다. 게다가 일본이 임금을 안 올리기로 유명하다는 건 다들 아시나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결국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죠. 게다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지금 일본의 소비는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박살이 났냐면 1분기 일본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마이너스 성장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선진국들이 요즘에 0% 성장대 이런 건 많이 하지만 마이너스는 정말 드문 거거든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데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실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통화가 약세인 경우 상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라도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원래부터 가격으로 승부하는 상품보다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보는 상품이 많다 보니 훌륭한 인재들을 비싼 돈 주고 데려와 더 뛰어난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어 기술 경쟁이 안 되고 그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산업 자체가 가격 경쟁으로 하는 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전체적으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 수입 물가 폭등, 가계소득 위축, 심지어 이제는 수출 기업조차 엔화 약세를 비판하고 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시는지 매 수업마다 수업 외적으로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곤 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일본은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는 곧 25개월 연속으로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내가 받는 돈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3,500인데 내년에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이 깎이는 거고 이런 게 25개월 동안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내가 점점 거지가 되어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촌 언니도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틈틈이 일본에 관한 소식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일본인이니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일본에 대한 애정과 걱정도 큰 모습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는데 침체된 일본 경제 이야기로 가라앉게 된 대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언니는 바깥에 바람도 쐴 겸 맛있는 거나 먹으러 나가자며 제 손을 이끌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 멀지 않다며 걸어가면 된다고 하였고
한 10분 정도 동네를 걸으니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군요. 언니 말로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자주 들렀던 포장마차 맛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희는 순대 곱창과 소주를 시켰는데요. 순대 곱창은 언니가 이 포장마차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순대와 곱창이라는 음식을 별도로 즐겨 먹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재료를 혼합해 만든 게 순대 곱창이라는 언니의 설명에 저는 크게 호기심이 생겼죠. 소나 돼지의 내장을 재료로 한 곱창과 한국의 순대라는 음식은 두 가지 모두 저에게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곱창이 있고 한국의 순대와 비슷한 오징어 순대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곱창, 순대와는 달랐고 심지어 한국의 곱창 조리 방식은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법으로 곱창을 무조건 반으로 갈라서 팔게 하는데 이는 부산물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라는 의도와 과거 야키니쿠 집들이 기름진 맛을 추가하겠다고 곱창 내부에 장난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에선 한국 같은 곱창을 팔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순대 같은 경우 돼지의 창자에 채소나 당면을 비롯한 각종 속을 채우고 선지로 맛과 색깔을 낸 후 수증기에 쪄내어 만드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일본에 수출되어 일본에서도 한국식 순대가 팔리고 있다곤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여간 하나만 해도 생소한 음식이 두 가지나 섞여 나온 음식이라니 솔직히 기대만 되었던 건 아니고 당시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순대 곱창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곱창과 순대에는 불향이 가미되어 있었고 이는 순대 곱창 특유의 풍미를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았죠. 처음 맛보는 한국식 순대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빨간 소스와의 조화가 더해져 고소한 맛이 한층 더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쫄깃한 곱창의 특유의 식감과 고소함은 순대와 함께 먹을 때 서로를 채우면서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만 같았죠. 솔직히 동네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나온 음식이 이 정도로 맛있을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소주와 함께하니 말 그대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소주 한 잔과 함께 순대 곱창을 맛보는 순간 순대 곱창의 감칠맛이 소주와 어우러지면서도 동시에 그 매콤한 맛이 소주의 깔끔함과 상반되어지는 것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독적인 게 참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즐기는 술안주라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답니다. 두 조합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포장마차 밥 문화와 새로운 음식을 체험하며 언니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간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 대화들을 한국 포장마차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참 많이 나누었답니다. 언니를 워낙 오랜만에 본 거라 처음엔 약간 서먹서먹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소주잔이 비어갈수록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어느덧 굉장히 가까워짐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4시가 가까워져 갈 정도로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었냐며 놀라면서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한 채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이곳을 여행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을 실제로 마주할 것이란 커다란 기대감을 품은 채 편안한 꿀잠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면서 우리 일본에서도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느끼고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알아가게 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죠.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한국에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즐비하고 또한 한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첫날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후 이야기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새롭게 글을 써서 추후에 곧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미나미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곧 2편도 보내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나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